안녕하세요. 작가 노신화입니다. 제가 노신화 작가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가 와도 꽃은 피듯이 라는 책을 정말 울면서 봤는데 딸과 아빠의 이야기에서 이젠 엄마와 장난꾸러기 자식의 이야기인 책도 꼭 봐야겠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의 책 비가 와도 꽃은 피듯이를 무척 감명 깊게 읽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한 우리 집에는 꼬마 철학자가 산다도 읽어주신다고 하니 더욱 감사드리고요. 이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비가 와도 꽃은 피듯이의 프롤로그를 낭독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댓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비가 와도 꽃은 피듯이를 읽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특히 프롤로그 때부터 오열을 하게 된 책은 처음이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들 후기로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울리고자 할 생각은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따뜻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은 그 뒤에 오는 감정들이 후련함, 또 치유,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비가 와도 꽃은 피듯이를 읽고 나서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분을 위해 프롤로그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꽃은 피듯이 노신화 지음 포레스트 북스 프롤로그.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저희 아빠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냥 멋쩍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갸웃했다. 당혹스러웠다.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을 뿐더러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낯설기까지 했다. 난감했던 나는 결국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아빠와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다. 살가운 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둘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바쁜 일상이 갈라놓은 적당한 거리쯤이라고나 할까? 아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사람. 한때는 그 무릎에 서로 앉으려고 언니와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고 아빠가 일을 나갈 때면 나도 데려가라면서 문 앞에서 양팔을 벌린 채 떼를 쓰기도 했다. 아빠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그림자처럼 곁을 따라다녔다. 드라이버를 들고 선풍기에 나사를 푸는 모습이 맥가이버보다 멋져 보였고 막걸리를 들이켜고 캬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다. 어쩌다 아빠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배시시 웃어 보였다. 그랬다. 초롱초롱한 나의 눈망울은 늘 아빠를 향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시선은 아빠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서서히 옮겨갔다. 그러다가 한순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랬던 내 삶이 다시 아빠로 가득 찼다. 35의 나는 코올리게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아빠를 눈 안에 담고 또 담았다. 그 시작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 때문이었다. 남은 수명이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계속 눈만 껌뻑거렸다. 대체 지금 뭐라는 건지. 온몸이 굳어버려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다. 그러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한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도무지 주체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목이 갈라져 신소리가 나고 눈물마저 말라버려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쯤 그제야 현실이 보였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빠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시한부 선고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아빠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무심코 스쳐보냈던 표정, 말, 행동, 몸짓이 내 눈과 가슴에 스미듯 담겼다.
아빠를 바라보는 1분 1초가 소중하게 다가왔다. 뒤늦게나마 아빠를 알고 싶었다. 돌이켜보니 아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왜 그토록 집을 떠나기 싫어했는지, 가장이 아닌 아들로서의 삶은 어땠는지, 나의 결혼식 내내 왜 무표정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지, 아빠의 딸로서 35해를 사는 동안 외면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 부디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랐다. 참으로 무심한 딸이었다. 남의 경조사는 살뜰하게 챙기면서 아빠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주위 사람들의 고민은 귀 기울여 들었으면서 아빠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누군가 나로 인해 받았을 상처에는 전전긍긍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이 아빠에게 준 상처는 알지 못했다. 나를 보는 의사의 눈빛은 이별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빠의 건강을 되찾아드리고 그동안의 빚들을 하나씩 갚아나가야 했다.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화창한 어느 가을 아침에 아빠는 영영 내 곁을 떠났다. 암 진단 후 76일 만이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빠와의 마지막 나날을 생각하면 슬프기보다는 웃음이 난다. 아빠와의 이별까지 76일. 우리 가족은 슬퍼하는 법을 몰랐다. 아빠를 웃게 만들고 행복한 기억만 가득 심어주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었으니까. 우리는 병원이 무섭다며 아이처럼 떼쓰는 아빠를 위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작전을 꾸미고 배우처럼 명연기를 펼쳤다. 기억을 못하는 아빠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반응했다. 그렇게 아빠를 속였다. 봄날처럼 찾아올 기적을 꿈꾸면서. 그것은 시한부 선고라는 지독한 절망 속에서도 아빠를 웃게 했고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어둡고 차가운 병실을 따뜻하게 밝혀주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족이기에 함께이기에 가능했다. 아빠와의 남은 시간과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치면서 그저 하루하루 사느라 바빠 잊고 있던 가족의 고마움도 새삼 깨달았다. 아빠의 말기암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해야 할까? 이 책은 시한부 선고 이후 돌아가시기까지 아빠와 동행한 기록이다. 마음이 정리되고 봄을 봄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그날부터 책상에 앉아 아빠와의 마지막 순간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쓰면서 깨달았다. 아빠를 보내고 아빠를 만났다는 것을. 아빠와 함께 써내려간 이 책이 부디 천국에 닿기를 바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와도 꽃은 피듯이를 쓰면서 아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한 우리 집에는 꼬마 철학자가 산다를 집필하면서도 아빠 생각은 계속해서 났고요. 오랜만에 프롤로그를 낭독하니까 참 좋은데요. 제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